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의 정보력이 윤지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영재호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 정말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늘 하는 일이 아무래도 이제 여기 강의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강의 준비도 하고요. 이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 준비, 그리고 뭐 준비도 하고 강의도 다니고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제 뭐 신문이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것들도 많이 이제 스크랩도 하고 알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물론 뭐 발벗고 뛰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네. 지필고사 출제를 굉장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영재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영재학교는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전국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갈 거다라는 걸 일단 순위를 매기셔야 되겠잖아요. 그죠?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영재학교에서는 시험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치러줍니다. 1단계 서류평가, 1단계 서류평가, 지필평가, 그리고 이제 면접이 있는데요. 그 서류평가에서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학생부라고 하죠.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랑 이렇게 3개를 내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안에는 이제 수학이랑 과학에 관련된 그런 흥미도를 녹여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탐구 열정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근데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증명할 만한 자료를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내야 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요. 시험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한과 영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천서는 수학과 영재성 입증하는 소견서 한 부, 인성 관련 소견서 한 부, 이렇게 총 2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재학교는 학생부가 웬만하면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학생부가 좋아서 사실 변별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죠. 자, 이제 통과 인원 이야기할게요. 1단계 통과 인원은 경기과학고 800명, 대전과학고,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 1000명 내외입니다.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서울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영재성이 판단된다. 그러니까 판단이 되는, 그러니까 영재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원자들에게는 모두 2단계 응시할 기회를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1단계는 무조건 거의 다 통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우선 선발도 하고요. 얘가 너무 우수하다. 그럼 이 아이를 먼저 우리가 데려가겠다. 이거죠. 2단계 지필고사에는요. 다음 달 19일에 이제 되는 건데 학교별로 얘네들 지필고사에 약간 성향이 좀 다를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수학과학 중심으로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요. 서울과학고랑 한가영은 개방형 문제랑 서술형 중심 이 특징이고,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객관식이랑 단답형 위주, 광주과학고, 세종,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서술형, 객관식 골고루 축제되는 거. 자, 이같이 이제 학교마다 조금 성향이 달라요. 단답,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내어놓고 이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이런 아이를 선호하고 이런 아이를 뽑는 학교가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심화된 문제, 많지는 않지만 푼 건 정말 심도 깊게 잘 푸는 아이,
이렇게 심화성을 보는 학교도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출제 경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는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일단은 하셔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전형화된 답을 빠르게 찾는 학생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건 경기가 왔고 대구가 왔고 대전가 왔고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고 책을 많이 읽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 잘 찾아내는 아이들 이런 걸 선호하는 학교는 서울가 왔고 세종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이렇게 많이 이제 선호한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2단계도 1단계는 굉장히 서류 능력이 많은 아이들을 뽑겠죠. 2단계도 뭐 1.5배, 2배 뭐 이렇게 선발을 해서 3단계에서 이제 인성도 보고요. 실험하는 걸 직접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3단계 가면 이제 보통 학교를 많이 하는 1박 2일 동안 캠프 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캠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드물지만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정리 같은 것도 잘 안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불 정리도 안 하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시간도 잘 못 지키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 하나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다 점수화시켜서 우리 아이를 본다. 이렇게 토론 면접 같은 걸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단계는 어떻게 대비하냐? 방법이 없죠, 방법이. 그러니까 뭐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면 평소에 얘네들이 1, 2단계까지 합격을 했다. 굉장히 영재죠, 영재. 근데 3단계에서 떨어졌다. 라고 하면 이건 뭐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근데 문제가 굳이 없어도 뭐 토론하는데 뭐 참여를 많이 안 했거나 이렇게 해도 이제 점수가 이제 깎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달라지는 그것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아이 평소에 너무 정말 생활도 잘하는 아이였는데 그때 만약에 뭐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다거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모든 생활을 그러니까 등하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모든 거 자기 영향을 다 못 보여주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다 이제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떨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소신껏 정말 씩씩하게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뭐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오픈되어서 내가 1박 2일 동안 이 아이를 심층 면접 보겠다. 얘가 생활하는 걸 보겠다. 탐구하는 걸 보겠다. 실험하는 걸 보겠다. 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라고 할지언정 자기가 성질 난다고 막 성격 다 보여주고 이런 아이는 잘 없을 거예요. 다 어느 정도도 다 머리가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튀는 행동만 안 하면 괜찮지만은 근데 또 상황이 그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는 그렇게 영재학교에서는 아이를 선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영재학교는 첫 번째도 공부, 두 번째도 공부, 세 번째도 공부, 그죠? 공부가 굉장히 잘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되죠. 머리 좋은 건 뭐 거의 뭐 비슷하겠지만 얼마만큼 이 아이에게 필요한 공부를 그 이하의 영향에 맞게 시켰냐라는 게 영재학교 보내는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렇게 IB 도입을 한다고 뭐 대구교육청, 제주교육청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또 어제 났던데요. 이제 뭐 서울권에도 그렇고 뭐 점차적으로 IB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경향에 지금 온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영재고나 과학고등학교에 보내는 그런 어머니들이 굉장히 증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 같으면 저희가 어렸을 때라 정말 어렸을 때는 일단은 뭐 영재고라는 말은 없었지만 과고 보내면 과고를 가는 즉 뭐 서울대 의대를 간다라는 건 전형화되어 있는 아니면 카이스트라거나 그런 정말 전형화된 길처럼 이렇게 뭐 과학고나 뭐 그렇게 과학고나 영재고에 가는 아이들은 수재고 뭐 의대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갈 수 있고 이렇게 성립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영재고를 가거나 이러면 의대를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생겨서 조금은 달라지긴 하였지만 근데 이게 IB가 도입되고 하면 이제 또 이제 예전처럼 뭐 그런 경향도 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아이를 좀 잘 학교도 잘 보내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는 그런 학교에 더 많이 학생들이 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른 아이보다 조금 더 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아이들이 또 나의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엄마의 그냥 그런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엄마도 아이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여유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이러면 이렇게 삼박자가 맞으면 우리 아이는 분명 잘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모든 학생들 힘드실 거고요. 모든 어머니들도 이게 내가 맞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맞나가 아니라 맞다 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여기 갔다가 흔들리고 여기 갔다가 흔들리고 여기서 어떤 학원을 보내더라 이런 거 시키더라 여기서 우리 아이는 그건 안 해 뭐 이런 걸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많이 흔들리는 어머니들이 대다수세요. 왜냐하면 나는 처음이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맞는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전형화된 길이 없지 않습니까? 변수란 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표현을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대해서 흔들릴 것 같다면 다시 한 번 더 나를 생각해보고 다시 그 생각을 여러 번 되짚어보고 또는 뭐 옆에 주변에 선생님이 있으면 의논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아이의 길을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를 여기 보냈다가 여기 보냈다가 여기 갔다가 이거 시켰다가 그러면 아이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과정은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들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